우리 지역 현안을 법리적 시선에서 심도 있게 풀어보는 시사인 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6년 전 남동구 남촌동에서 발생한 택시기사 살인사건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이승기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변호사님 먼저 인천 남동구에서 발생했던 이 택시기사 살인사건 피의자가 16년 만에 검거가 됐죠. 먼저 이게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먼저 이 사건은 2007년 7월 1일 소나기가 내리던 새벽 시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인천 남동구 제인경인고속도로 그 남동구가 밑에서 흉기에 피살된 시체가 한 구 발견이 되는데요. 이 시체가 바로 이번 사건의 피해자인 43살 택시기사였습니다. 당시 경찰이 이 사건을 살인 사건으로 보고 이제는 곧장 수사에 착수를 합니다. 그런데 그와 비슷한 시간대에 또 사건 현장에서 2.8km 떨어진 인근 주택가 한 복판에서 택시 한 대가 겉은 멀쩡했지만 뒷좌석이 모두 불에 탄 채로 발견되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인근 시민들이 신고를 해서 이 경찰과 소방관이 출동을 해 화재를 진압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완전히 다르게 보였던 이 두 개의 사건이 피해자의 직업이 택시기사이고 또 불에 탄 택시의 운전자라는 게 확인이 되면서 하나의 사건으로 이번에 확인이 된 겁니다. 특히 신분증과 현금, 나중에는 이게 6만 원이라고 밝혀졌는데요. 돈이 든 지갑이 없어진 걸 볼 때 금품을 노리고 택시기사를 살해, 시체를 유기한 후 택시를 몰고 가 불에 태워 증거인멸을 시도한 한마디로 강도살인 사건이 돼버린 겁니다. 네, 6만 원 때문에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라는 것 때문에 더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은데 당시에 경찰 수사가 집중적으로 진행이 됐었죠? 예, 그렇습니다. 당시에 경찰이 정말 할 수 있는 수사는 다 했다라고 보이는데요. 먼저 택시의 이동 동선에 따라 오고 간 차량이나 사람들을 일일이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택시에서 나온 물품이나 불에 타고 남은 잔해도 수거를 해서 다 분석을 했고요. 심지어 택시 안에서 나온 승객들의 유전자도 다 확보를 해서 일일이 다 감정을 다 했습니다. 여기에 택시가 발견된 주변 지역을 다 일일이 탐문 수사를 했고요. 기지국 통신 조회를 통해 사건 즈음에 인근에서 전화 통화한 내역도 다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CCTV도 최대한 확인을 하지만 당시에는 CCTV 자체가 워낙 적게 설치되다 보니까 확실한 증거까지는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집중 수사에도 불구하고 결국 범인들을 특정하지 못하면서 이 사건이 장기 미제 사건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그럼에도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게 이렇게 확보된 증거들을 잘 보존해 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증거들이 나중에 그러니까 이번에 범인들을 잡는 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범인들을 특정하지 못해 장기 미제 사건으로 분류됐었는데 최근에 피의자를 검거하게 됐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16년 만입니다. 어떻게 보면 시민들은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이게 공소시효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16년 만에 검거를 하게 됐지? 이런 궁금증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검거를 하게 됐을까요? 먼저 태완이법이 있기 때문에 태완이법 시행 이후에 공소시효가 폐지됐습니다. 그러니까 살인죄의 경우 영원히 수사해서 언제든 처벌할 수가 있고요. 특히 이 사건의 범인들이 체포된 경위를 보면은 인천경찰청 중요 미제 사건 전담 수사팀에서 2016년에 이 사건을 인수해서 재수사를 합니다. 특히 수사팀에서는 주택가에 버려진 불탄 택시를 주목했는데요. 범인들이 거기까지 택시를 버리러 왔다면 다시 차를 타고 도망갔을 거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인근 CCTV 자료를 싹 확인해서 범행에 이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크레도스 승용차를 특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총 9만 2천여 대가 이제는 용의선상에 올라온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번호판 숫자가 딱 정확히 확인됐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바로 잡으면 되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차종이랑 흰색 번호판만 확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에 해당되는 차량을 모두 다 용의 차량으로 보고 수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9만 대가 넘어버린 겁니다. 이후 수사를 통해 용의 차량을 990대로 줄였고요. 해당 차량의 이전 소유자 그리고 현 소유자까지 해서 약 2,400명을 직접 만나 탐문 수사를 일일이 다 합니다. 그러다 여기서 과학 수사가 큰 역할을 하는데요. 사건 당시에 택시 차량 안에서 불에 탄 잔해물이 하나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차량 설명서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자동차를 사면 차량 설명서나 이런 두꺼운 책자를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범인들이 이 책자를 불쏘시개로 해서 차량 뒷좌석을 다 불태운 겁니다. 그런데 이 불에 타서 이 조각만 남은 이 책자가 사건 당시만 해도 그냥 증거품이었던 거지 결정적 증거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 조각에서 소위 쪽지물을 검출을 한 겁니다.
한마디로 과거에는 발견 못한 쪽지문을 10년이 훨씬 넘은 지금에 와서 이제 찾아낸 거죠. 그리고 이 지문을 지금껏 수사한 내역과 일일이 비교를 해서 범인 A씨를 찾아냈고 올 1월 A씨를 전격 체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구속 기소된 공범 B씨의 경우에는 일단 A씨와는 이제 교도소 동기인데요. A씨를 체포한 후에 관련자 조사 및 이제 통신 내역 그리고 금융거래 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이제 사건 당시에 연락을 주고받은 B씨를 이제는 범인으로 특정을 했고 지난 2월 이제 체포를 하게 된 겁니다. 네, A 씨가 먼저 붙잡혀서 이미 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예. B 씨도 최근 붙잡혔는데 검찰은 B 씨를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제 재판이 시작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A 씨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그리고 B 씨는 강도는 인정한다. 하지만 피해자 살해에는 내가 가담하지 않았다라면서 사실상 A 씨와 B 씨 모두 가장 중요한 이 택시기사 살해건에 대해 이 범행에 대해서는 부인을 하고 있는 걸로 지금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미 쪽지문 증거도 나왔고 여기에 사건 인근에서의 통화 내역 그리고 결정적으로 B 씨의 진술이 결정적으로 이제 부인은 하고 있지만 가담 여부를 떠나 살인 행각 자체는 있었다라는 걸 또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되면은 이제 공소 유지, 즉 유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되면 A 씨와 B 씨 모두 강도 살인의 이제 공동 정범이 되는데요. 강도 살인의 경우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사형입니다. 그런데 최근 추세가 이제는 법원이 사형 선고에는 상당히 소극적입니다. 따라서 만약 유죄가 인정된다면 무기징역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경찰이 이번 사건의 피의자 B 씨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먼저 잡힌 A 씨도 신상 공개가 안 됐습니다. 변호사님, 이 신상 공개가 안 된 이유 따로 있을까요? 네, 먼저 올 1월 A 씨가 먼저 체포가 됐는데 경찰이 당시에도 신상 정보 공개를 검토를 했습니다. 하지만 공범이 아직 안 잡힌 상황에서 만약 A 씨 신상이 공개되면 이 공범이 도주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결국 공범 수사가 우선이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제 신상 공개를 하지 못한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공범인 B 씨가 체포됐으니 이제라도 A 씨의 신상을 공개하면 안 되냐라는 이제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 A 씨의 경우에는 이미 수사를 마치고 재판에 넘겨진 소위 피고인 신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법에서는 피의자 즉 수사 과정에서 신상 정보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지 피고인에게는 이제 신상 정보 공개 자체가 애당초 그런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번에는 이 A 씨에 대해서는 신상 정보 공개 심의위원회 자체가 아예 열리지 않은 겁니다. 그러고 이제는 이번에 B 씨의 경우에는 올 2월 체포된 이후 이제 위원회가 실제로 열리긴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비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유는 이제 피의자의 그러니까 B 씨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무엇보다 이제 피의자 2명 중 B 씨의 이제 신상 정보만 공개할 경우에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라는 점도 함께 고려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3월 28일 B 씨 역시 이제 구속 기소가 됐는데요. 한마디로 지금은 이제 피고인 신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신상 정보 공개에 대해서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